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인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 그 마시는 물이 변모했다. 수돗물 중심의 음용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정수기 물이 차지했다. 미네랄도 막 많이 거늘 수 있는 필터들이 있는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운동선에서는 부적합한 것이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은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을 들어본다. 현대인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또 신뢰하고 있었다. 안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은 안 될 것 같아서. 역삼투압이요. 역삼투압, 네. 역삼투압 방식 선택한 이유는 깨끗하니까요. 깨끗하니까. 네. 멤브레인 필터 들어가가지고 우리 역삼투압 방식이라 우리가 국내에 중금수까지 걸러주는 제품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과연 정수기 물은 마셔도 괜찮은 것일까? 제작진은 독일 본대학 위생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학의 수질 분석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수기를 직접 공수해 갔다. 국내 정수 방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지에서 직접 정수기 물을 받아 검사하기로 했다. 정수기를 거친 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물속에 함유된 성분까지 분석하는 검사. 특히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미네랄. 과연 정수기 물과 미네랄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Ein gutes Wasser ist ein ausreichend mineralhaltiges, wohlschmeckendes Wasser bei Temperaturen von 10 bis 12 Grad, das frei ist von Krankheitserregern und nur wenige Bakterien auch enthält, dann das auch gut schmeckt und auch klar ist. Es darf also nicht trübe sein. Das sind die Grundanforderungen, die wir haben an ein gutes Trinkwasser.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31명 중 68%인 21명의 아이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정수기물로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시는 물도 정수기물이었다. 정수기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황일까?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모발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양을 통해 인체 내의 미네랄 상태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인체 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액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현상에 착안한 검사 기법이다. 정수기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다른 학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촌 지역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0명 중 90%인 18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산속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학교 급식 조리에도 역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역시 수돗물을 마시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태일까? 이들을 대상으로 역시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 숫자와 방법은 도시학교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두 학교 학생의 모발 분석은 메디넥스에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확인됐다. 도시 학생의 경우 7명, 농촌 학생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역삼투압 방식의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미네랄 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을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있는 칼슘이 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아연 이런 부분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 현상. 이들이 마시는 정수기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라는 태아.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I would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긴장 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산모는 어떤 물을 마셨을까? 양수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부터 1.5리터짜리 물을 한 2병씩 정도 먹었어요. 집에 정수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수기 물도 많이 받아 드셨겠네요. 예. 네. 나왔다.
정수기 물을 마셔온 산모는 무사히 출산했다. 탯줄을 자른 신생아. 이제 외부로부터 생명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초유를 먹는 것으로 독립된 생명체 신생아의 삶은 시작된다.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이들. 이들에게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유가 공급된다. 그런데 이 우유를 탄 물이 대부분 정수기 물, 즉 각종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인 것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예.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죠.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미네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시도했다. 실험 대상 질병은 대표적인 현대 성인병인 당뇨. 실험용 쥐에 당뇨를 유발시켰다. 당뇨가 발병한 실험 대상군. 혈당 수치가 580을 넘어서는 고위험군이 됐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 생쥐를 세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해보기로 했다. 마시게 하는 물만 다를 뿐 실험 대상 쥐에게는 똑같은 먹이가 공급됐다. 4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다시 혈당치를 검사했다. 실험쥐의 혈액을 채취,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간이 검사만으로도 수치의 차이가 나타났다. 세 개 집단 모두의 혈액을 채취,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반면 크로미함이 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차이의 원인은 미네랄이었다. 그 미네랄이 그런 췌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에 미치기 때문에 그 당 대사 그리고 그 인슐린의 그 저항성 그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기 물은 달랐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증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물은 그 당뇨병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효정 씨의 일상은 어떨까?
채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키우는 임혜정 씨. 그녀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두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한다.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 이 물로 탄 우유를 먹여도 괜찮은 것일까? 어른들인 경우에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만은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그런 학동기 아이들에게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또 아연 또 철분 또는 이런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진다든지 또는 성장에 지연 온다든지 또는 어떤 성격의 이상 같은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 자체가 그 학문적으로 다양한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그 환원력이 높은 물을 음용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이제 없앤다는 것은 그 장기적으로 이런 물의 음용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네랄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미네랄은 혈액에 어떤 작용을 할까? 혈액을 채취한 다음 20대와 30대 남자 2명에게 각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혈액을 채취해 적혈구 상태를 관찰해봤다. 미네랄 물을 마신 후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두 남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남녀 2명에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원력이 있는, 즉 미네랄이 있는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장 농도를 낮추어주면서 실제 엉켜있던 그런 적혈구에 물 분자가 물이 공급되면서 엉켜있던 그런 즉 연전 현상이 풀리는 탈연전 현상을 실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와 건강에 필수적인 물. 유익한 물의 핵심은 깨끗한 수질,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데, 촉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 미네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물. 이 물은 결코 건강한 물이 아니었다. 이런 물을 마시고 이런 물에 의존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제 물이 품은 생명과 건강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